자, 2교시입니다. 94페이지 하단 개공사 등의 결격 사유인데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고 또 이 결격 사유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 결격 사유를 공부하려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짝 돌아가 봐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했죠.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 통지를 해주는데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서면 통지합니다. 통지가 되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 등록증을 게시하고 그리고 드디어 업무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렇게 수업을 했죠. 확인, 신청은 아무나 할 수는 없겠죠.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자격을 취득할 것. 자격은 취득했지만 일은 잘 못하죠. 그래서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을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세 번째, 사무소를 확보하고 신청할 것.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접수는 어디 가서 합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는 이를 등록관청이다.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접수를 하면 거기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수업해야 될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결격 사유를 공부하는데 결격 사유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예요. 그럼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격 사유를 무엇입니까 하면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라 그랬지 시험을 못 치는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를 결격 사유라는데 우리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4페이지 자 밑에 제10조 동그라미 1번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밑줄 껐습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이게 결격 사유입니다. 줄 것이었습니까? 자 그러면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럼 등록을 할 수 없다. 이 말이 중개업을 못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 지금. 그죠? 등록을 해야 중개업을 하니까. 자 등록을 할 수 없는데 만약에 확인할 때 결격 사유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중개 업무를 하다가 결격 사유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나중에라도 해당되면 그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는 사유다. 이렇게 해야 같은 말이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그 말은 등록을 못하는 사유다. 그럼 나중에라도 해당되면 등록은 반드시 취소시키는 사유.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오른쪽 95페이지 상단의 법조문의 12번 밑에 동그라미 2번도 줄 거야 됩니다. 제1항 1호부터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공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 이것을 결격사유로 한다. 자, 지금 뭐라고 했죠? 등록이 안 되면 개공사가 안 됩니다. 또 지금 법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소공사도 될 수 없다. 중개보조원도 될 수도 없다. 다 같은 말이다 이게. 그죠? 자, 개공사가 될 수 없다. 소공사, 중개보조원 될 수 없다. 중개업을 못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를 결격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되는 사유인데 오늘도 영업 수업했지만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걸어놓고 영업하는데 등록이 안 되는 결격 사유는 당연히 시험에서 안 물을 수가 없죠. 지금 32회 시험까지 와서 30년 동안 계속해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초급 수준으로 들어오는 것 결격 사유 제목을 아십니까? 이렇게 들어옵니다. 초급 수준, 중급 수준은 그럼 결격 사유가 해당되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중급 수준이라 합니다. 고급 수준은 이 결격 사유가 우리 중개사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묻는데 초, 중, 고급 중에서 어느 방법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초급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시험에도 보시면 다음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찾으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제목을 알고 있느냐 이래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수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목하고 벗어나는 것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딱 욕심내시고 고급 수준까지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원입니다를 전달했고 지금 제가 말로 설명했는 것이 95페이지 하단에 쭉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합니다. 한 장 넘어가서 교재 96페이지. 자, 96페이지 제일 하단 결격 사유의 종류.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 파트니까 제목을 익히셔야 되는데, 제일 밑에 첫 번째 결격 사유가 누구래요? 제목 기억해요. 첫 번째 누구? 미성년자 결격 사유입니다. 자, 여러분 미성년자는 어떤 사람이죠?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그러면 19세 미만인 자는 봐요.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해하시겠죠? 15살짜리가 자격증을 땄다고 여러분한테 3억에 전세 들어가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이게 지금 묻는 게 웃기잖아, 지금. 그죠? 중개업을 못한다는 말은 등록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미성년자 등록도 안 해주지만 했더라도 나중에 발각되면 반드시 취소됩니다. 미성년자는 개공사도 될 수 없고 소공사도 될 수 없고 중개업, 이거 다 합쳐서 결격 사유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인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19세가 넘어야 한다. 이거밖에 없겠죠. 시험에서 혼인하면 벗어난다. 성년의제를 인정한다 하면 X입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벗어날 수 있다. X입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19세가 넘어야 한다. 제목하고 벗어나는 걸 익혀 놓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결격 사유입니다. 오른쪽 피성년 후견인 찾았습니까? 제목에 동그라미. 밑에 피한정 후견인 동그라미. 제목 기억하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죠? 자,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 사유입니다. 피한정 후견인도 결격 사유인데, 자,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굳이 이렇게 묻는다면 여기 한자가 들어가는 피한정 후견인은 한자가 들어가니까 미세먼지 불 때마다 1시간씩 입 벌리고 웃는 자입니다. 1시간씩 웃었다가 닫았자 하는 자를 피한정 후견인. 미세먼지 올 때마다 입 더 잘 벌립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습니다. 자세는 펑퍼짐하게 앉아서. 그래서 살짝 가거나 영 갖는 자가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데,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나중에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결격 사유로 한다고요. 그런데 오른쪽 거기 팁 보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제일 오른쪽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런 거 보이시죠? 그거 동그라미 해놓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제목 잡으셔야 된다고.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 사유라고 그랬지, 피특정 후견인 이런 건 결격 사유 아닙니다. 그러면 피특정 후견인이 뭡니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거 모르면서도 따라가면서 틀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죠? 제목 두 사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살짝 가거나 영 갖는 사람은 결격 사유인데, 이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정신과 의사가 정상으로 진단을 내리면 벗어날 수 있다. X입니다. X. 반드시 이 사람들은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후견, 종료, 심판이라는 말은 보살펴 주는 것이 끝났다. 보살펴 주는 것이 끝났다. 이 말은 정상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정상이라고 진단을 내리면 벗어날 수 있다. XX.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98페이지. 교재는 네 번째로 되어 있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결격 사유입니다. 자, 우리는 그 사람을 파산자다 이렇게 부르고, 파산자는 결격 사유인데 옆에다가 적기를 신용불량자 X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제목 잡아라 그랬지 신용불량자가 결격 사유다 이런 말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럼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만약에 내가 신용불량자다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당연히 해도 되고 중개업도 할 수 있다니까. 결격 사유 아니라니까요. 이런 걸 저 와서 질문한 사람 있어요. 커피 덜덜덜 떨고 와가지고 또. 그지? 제목 잡으라 그랬잖아요. 파산자 결격 사유. 그럼 신용불량자 X 표시 딱 해놓고 결격 사유 아닙니다. 자, 지금 파산자가 결격 사유인데 이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지금 읽었잖아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럼 복권이 되면 벗어나겠네. 딱 정확하게 제목이 다 가르쳐 주잖아 지금. 그죠? 그때 복권이 된다라는 말은 로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로또가 되는 게 아니고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죠? 자, 제목하고 정확하게 체크해 놓습니다. 시험에 또 이게 30년 동안 나왔으니까
한 개당 몇 번씩 나왔겠죠. 복권 신청을 하면 벗어날 수 있다. OX. X 복권 신청이 아니고 복권이 되어야 한다. 되겠습니까? 제목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네 번째 결격 사유. 여러분 책에서는 5번으로 들어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렇게 갑니다. 금고 동그라미. 집행이 종료되거나, 자, 집행이 종료의 동그라미. 바로 밑에 면제된 날로부터 면제 동그라미 합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입니다. 3년에도 동그라미. 요게 결격 사유 중에서 제목이 제일 길어요. 자, 적어 볼까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얼마가 안 되면 3년이 안 되면 결격 사유다. 가장 긴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른다 하시더라도 금고 이상을 받은 자는 일단은 3년이 지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금 3위는 결격 사유다. 일단 눈으로 보시고 번역을 하기를 금고 이상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고 이상 하면 금고 위에는 징역형이 있습니다. 징역형 위에는 사형이 있는데 금고 미만의 형도 있겠죠. 시험하고 절대 관련 없습니다. 무슨 형사법도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금고 이상 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금고나 징역형이나 사형을 선고받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사형을 대비하면 말이 희한합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돼 버리면 죽었다. 죽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럼 죽고 이제 4년째부터는 개공사 해도 되느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말이 안 맞으니까 사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고 이상 하면 금고나 징역형 이렇게 딱 끊어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금고와 징역형은 똑같은 건데 여러분 시험에서 금고 3년을 받은 자는 몇 년이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천천히 생각을 잘 해요. 징역이라는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금고로 시험에 탁 나오면 가슴이 울렁울렁 하는 분이 있다고요. 지금부터 가슴 울렁거리지 말고 금고와 징역은 같은 거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교도소 들어가서 사는 거는 똑같은데 금고는 고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교도소 들어가서 금고통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금고통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금고통에 들어가 있는 게 금고형이고 징역형은 여기 역자가 사역, 노역이라는 일하다 할 때 역자예요. 징역형은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반 범죄자는 징역형에 처하고 금고는 정치범, 사상범, 과실범은 금고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금고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본다고. 오늘도 징역 들었죠. 무등록업자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일반 범죄자는 다 징역형에 처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고와 징역이 나오더라도 똑같다고 기억하지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여러분한테 금고 받을래요? 징역 받을래요? 하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금고, 징역 대답하시는 분은 피한정기 있습니다, 지금. 둘 다 실사옵니다. 이래야 되지. 지금 여러분 징역 한 3년 가볼랍니까? 금고통에 한 3년 들어가 있어 볼랍니까? 지금 정상적인 사람 들어가면 가정 파탄 납니다. 가정 파탄 나요. 지금 여러분 징역 한 1년 갔다고 생각해봐요.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죠? 둘 다 실사옵니다. 그래야 돼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하랍니까? 하면 그래도 저는 징역은 추천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금고통 들어가 있으면 밥만 먹고 있으면 몸 다 사가버립니다. 완전히. 징역을 받으면 일도 하니까 밥맛도 좋고 기술도 하나 배우고 하루 하면 일당도 얼마 쳐줘요? 360원인가 쳐줘요. 그래가지고 3년 살고 나면 12만 8천 원 받아가 나와요. 집에 갈 때 차비는 나오는데 금고형은 차비도 없어 걸어가야 돼 집에 갈 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징역형을 추천합니다. 재미로 하는 소리고 그죠? 어쨌든 금고나 징역은 같은 거다를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라. 그러면 시험 내봅시다. 징역 3년을 받았다. 이 사람은 얼마가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뭐 금고 3년도 마찬가지지만 그림 이래 그리면 되잖아요. 3년 동안 어디 있어야 돼요? 교도소 있어야 되잖아요. 1년, 2년, 3년 살고 종료된 날이 이 날이잖아요. 그 날을 뭐라 그런다? 만기 출소한 날이라고. 이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금고 3으로 나오거나 징역 3으로 나오거나. 자, 다시 응용하면 징역 3년을 받은 날로부터는 얼마가 지나야 됩니까? 6년 이래 대답해야지. 3년 동안 교도소 있는 동안에는 중개업을 못 하잖아, 지금. 그죠?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림 그리지 말고 합시다. 누가 징역 1년을 받았다. 얼마가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요? 4년 나옵니까? 1년 동안 교도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니까. 다시 누가 징역 2년을 받았다. 몇 년이 지나야 된다? 또 그럼 당연하지. 2년 동안 교도소 있어야 되잖아. 그죠?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종료를 뭐라고 부른다? 만기 출소한 날이다. 자, 두 번째. 면제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돼. 그 말은 징역 3년을 받은 자가 1년, 2년 사는데 2년 만에 특별 사면 받았어요. 면제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특별 사면인데 여러분 광복절 특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특사가 뭐다? 면제된 날이라니까요. 그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면제는 특별 사면이에요. 면제에 보시면 교재 99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자,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인데 1번 특별 사면. 거기 다시 별표놓고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실형 선고 후 복역 중 특별 사면이 되는 경우는 집행이 면제되고 이 특별 사면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런데 바로 밑에 2번 일반 사면 밑줄 닦고 놓고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특별 사면 받은 날을 면제된 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죠. 여섯 번째 결격 사유 내려갑니다. 우리 번호로는 5번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법조문대로 쓰고 있고 책에서는 피성년 피한정을 번호를 하나씩 주니까 하나가 더 많이 가는데 법조문대로 우리는 5번, 책에는 6번이죠. 99페이지 상단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자 금고의 동그라미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다. 자, 방금 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여러분 금고 이상이 뭐지요? 금고나 징역이나 이렇게 말하자면 똑같은 거죠. 금고나 징역을 받은 자가 집행유예 중이면 결격사유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하게 집행유예만 지나면 벗어나고 제목이 가르쳐 줍니다. 지금 벗어나는 것을. 문제 내볼까요? 누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3년 받았다. 만약에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몇 년이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가 지나니까 3년만 지나면 되잖아. 그죠? 앞에 거 해당 사항 없다. 딱 이렇게 끄면 된다고. 근데 이거를 객관식 문제를 내면 3년에다가 1년을 보태서 4년에 답을 찍는 사람이 없나? 아까 3년을 들어가지고 또 더하기 7년 이래 하는 사람이 없나? 3에서 1을 빼고 2년에서 찍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답이 나오는데 집행유예가 지나면 된다니까요. 한 번 더 합시다. 누가 징역 1999년 받았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집행유예를 예를 들어서 1년 받았다. 이 사람은 얼마가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1년만 앞에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딱 이렇게 끊어지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단조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누가 징역 6개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2021년 받았다.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얼마가 지나야 중개업을 할까요? 2021년 예수님보다 나이 더 많아야 돼요. 하여튼 그 지나 앞에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됐죠? 그래서 집행유예가 지나야 한다. 그죠? 그런데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옆에다가 적어 놓기를 선고유예에 들어오면 무조건 X 표시해야 돼요. 선고유예는 앞으로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이렇게 노래 부를 겁니다. 거기 교재 6번에 밑에 보충학습 2번 한번 보십시오. 보충학습 2번 찾았습니까? 금고 또는 징역형의 뭐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 거기 있죠. 선고유예 동그라미 해놓고 결격사유 아니다 이래 놨잖아 지금. 그죠? 선고유예 밑에다가는 아예 적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노래 제목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격증 취소도 없고 결격사유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결격사유 아니라는 뜻이에요. 선고유예는. 7번 별표입니다. 바로 밑에 아주 잘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자 공인중개사법에 동그라미 해놓고 옆에다가 이 법이라고 적어요. 이 법.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동그라미 벌금형 동그라미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3년의 동그라미 얼마나 시험에 잘 나오는지 여러분 시험 칠 때까지 한 100번 들을 겁니다.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3년간 결격 사유이다.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이 법이니까 이 벌, 3은 결격 사유 이렇게 갑니다. 이 벌, 3. 지금 우리 교재는요 친절하게 공인중개사법을 이렇게 해줬는데 시험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여 이렇게 더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꼴 이 법이라고 적어놔라 그랬다고요. 이 법이 뭐죠? 그거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그죠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꾸 이 법이 나오니까 이 법이 뭐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법 선생이 이 법 시간에 이 법을 가르치는데 지금 이 법을 묻는 사람이 있다. 네, 그래도 대답했어요. 약간 나사가 살짝 넘었는가 봐 지금 그죠?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자는 3년이 지나야 돼요. 시험에 꼭 이래 나와요. 공인중개사가 누가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그죠?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어 벌금 300만 원을 받으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이다. O, X. X지. 음주운전하다가 벌금 받으면 그게 무슨 법이죠?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중개사법은 최소한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하니까 또 그런 데 쏙는가 봐 그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변호사법 위반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반드시 제목이 뭐다? 이 벌, 3.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 받으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예요.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데 이거를 저 벌, 3 하고 가는 학생 나와요. 시험 치면 분명히. 이 벌, 3은 결격 사유고 원래는 이게 300만 원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 벌, 3은 결격 사유입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벌금 10만 원만 받아도 3년 동안 영업 못하니까 좀 과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법이 도입이 됐어요. 벌금도 얼마 받아야 된다? 3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벌, 3 제목부터 딱 잡으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8번 제목에 줄 것입니다.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입니다. 자격이 취소 줄긋고 3년 동그라미 9번 내려갑니다. 자격이 정지된 자 줄 거놓고 정지기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자격 정지요. 그럼 자격 정지를 받으면 1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영업 못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5월 2일부터는 해도 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정지기간 중에 결격 사유다. 10번 오늘도 공부하고 있지만 사무소 등록이 취소된 후 찾았나요? 줄 긋고 옆에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입니다. 주목합니다. 오늘도 계속하고 있지만 중개업을 하려면 이런 등록의 절차를 받아서 영업하고 있던 자가 뭔가 취소돼 버렸어. 한번 취소된 자 내일부터 일해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넘어가서 교재 102페이지 11번 제일 밑에 내려오면 파란 글씨 업무 정지 처분에 줄 거 놓고 업무 정지를 받은 자는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예요. 제가 이야기는 하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당신은 업무 정지다. 그 영업 정지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 동안에 일할 수는 없다. 그럼 5월 2일이 지나면 해도 되겠지. 그죠? 하나 더 103페이지 상단 12번 업무 정지를 받은 개공사인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임원까지 줄 거 놓고 거기 사유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결격 사유인데 지금 제가 빠르게 읽었는데 7번, 8번, 9번, 10번, 11번 5가지는 요란하게 읽었지만 내용은 단조로워요. 7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간 결격 사유다. 이번에는 자격이 취소가 안 되고 자격이 정지된 자는 뭐가 지나야 된다? 정지 기간이 지나야 된다. 9번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자가 등록이 취소됐어요.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예민한 분은 딱 보면 보이죠? 뭔지 몰라도 취소된 자는 일단 무조건 얼마 지나야 된다? 3년 지나야 돼.
정지받은 자는 정지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10번은 업무 정지 중인 자는 업무 정지기간 동안의 결격 사유다. 11번 법인도 업무 정지를 받으면 업무 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격 사유. 그러니까 지금 7, 8, 9, 10, 11 5개는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5개는 확 뭉뚱거리면 한번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일 못하는 거예요. 취소된 자를 내일부터 일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취소된 자는 얼마? 3년. 정지받은 자는 정지기간이 지나야 돼. 정지받은 자는 정지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잖아. 지금 그죠?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자격 정지요. 그럼 정지기간 동안 일 못하니까 5월 2일부터는 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 지금 이게. 그죠? 결격 사유가 12개나 되지만 이 5가지는 그냥 확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2번입니다. 12번 하기 전에 이 법인의 업무 정지는요,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으면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인데, 거기 사유가 발생한 당시, 사유에 좀 동그라미 하셨잖아. 그죠? 이거를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이 그림을 시험 때까지 익히셔야 돼요. 자, 지금 따라 그리지 말고 쉬는 시간에 해놓으면 됩니다. A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서울중개주식회사다. 그렇게 부릅시다. 서울중개주식회사가 중개 업무를 하다가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뭐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이 사람이 이 법인이 업무 정지를 왜 받았을까요? 왜 받았을까요? 정지를? 위반을 했으니까 정지를 받았겠지. 그 위반을 했으니까 업무 정지를 받았겠죠. 자, 그러면 위반했을 때 당시에 임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중개 업무를 하다가 회사가 업무 정지됐잖아. 그죠? 그럼 일을 못 하잖아. 그죠? 못 하니까 나는 사표 내겠다. 사표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사표 내는데 누가 말리는데, 지금. 임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업무 정지됐다니까요. 그럼 업무 정지하니까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표 내겠다. 사표 내는데 말릴 사람 없죠. 사표를 내고 나가서 나 중개업을 할 거야.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자, 다시 이런 임원이 있겠죠. 이때 들어온 임원이 있어요. 2번 임원. 자, 이 사람은 회사가 뭐를 위반했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업무 정지 받았어. 그죠? 그럼 업무 정지 받으면 일을 못 하잖아, 지금. 그죠?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사표 내겠다. 된다, 안 된다? 사표 내는데 누가 말린다 그랬어요. 사표 내고 나가서 나 중개업을 할 거야.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걸 배우죠.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으면 업무 정지 받았을 때 모든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다 하면 X예요. 위반할 당시의 임원은 결격 사유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뭐를 위반했는지도 모르는데 이 결격 사유로 보내진 않는다고. 자, 이 작은 차이를 출제자도 놓칠 수 있어요. 자, 문제 한 번 더 냅니다.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으면 정지받았을 때 모든 사원은 결격 사유이다. OX. X라니까 반드시 위반할 당시의 임원은 결격 사유예요. 그래서 지금 좀 더 동원하시죠. 위반 사유가 발생할 당시, 그거 빠지면 틀려요.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도 놓칠 수 있으니까 이 그림을 꾸준히 보고 계셔야 돼요. 여기 위반할 때가 아니고 나중에 들어온 임원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마지막 12번째 결격 사유. 교재 밑에 사원 또는 임원 중 줄자 긋습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결격 사유다. 자, 지금 이 말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그죠? 임원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번부터 11번 하나라도 해당되면 결격 사유예요. 1번이 뭐죠? 미성년자. 11번이 뭐죠? 법인이 업무 정지 중인 자.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결격 사유잖아. 그죠?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법인의 임원이 10명이 있는데 한 명이 여기 해당된다고 결격 사유로 가버리면 그 법인은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돼 버려요. 한 사람 때문에 취소된다는 건 좀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교재 옆에다 적어요. 벗어나는 방법은 2개월 내로 그 사유를 해소하면 벗어난다. 해소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해당되는 임원을 교체하거나 바꾸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임원을 얼마 만에 바꿔야 된다?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결격 사유 모두 1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많게 보이는 것 같아도 절대 많은 거 아닙니다. 매번 시험에 나왔다 그랬고. 자, 지금부터 복습합니다. 안 보고 복습하면 제일 좋겠고, 그래도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그래도 따라 붙으셔야 되는데, 결격 사유가 무슨 뜻입니까?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 중개업을 못하니까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 나중에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시키는 사유를 결격 사유랍니다. 첫째 누구? 미성년자. 제목 기억해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19세가 넘어야 되지 뭐 성년의제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결격 사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살짝 깎거나 영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 결격 사유 파산자 결격 사유입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복권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자, 금고 이상이 뭐다?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는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돼. 종료가 뭐다? 만기 출소한 날이에요. 면제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되는데 면제가 뭐다? 특별 사면 받은 날로부터 그랬습니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야 된다. 됐습니까? 선고유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 다음, 이 벌 3, 3은 결격사유. 반드시 이 법을 위반해야 됩니다. 그 다음, 6, 7, 8, 9, 7, 8, 9, 10, 11, 5가지는 한마디로 묶으면 취소된 자는 몇 년? 3년 지나야 돼. 정지받은 자는 정지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법인이 업무 정지 중일 때는 좀 조심할 게 있다고요. 위반할 당시,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임원이 결격 사유지 모든 임원하면 틀린다. 그거 체크하셨죠? 마지막, 법인의 임원이 지금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인은 결격 사유예요. 그럼 한 사람 때문에 문 닫아라. 이건 좀 억울하잖아. 그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심화학습을 가는데 교재도 있습니다. 교재에 여기 자 102페이지 가봅니다. 자 102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상단에 3번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줄 거 놓고 자 1번 등록 기준 미달. 일단 동그라미 해봐요. 등록 기준 미달. 자 2번 거기 개공사의 사망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옆에 사망이 나오면 자동으로 뭐 나온다? 해산 들어오죠. 동그라미. 그리고 이왕이면 동그라미 3번 해놓고 밑에 받아쓰기예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해놓고 결격사유. 자 일단 그렇게 적어놓고 그 교재는 그렇게 다 돼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가 편하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했는 게 뭐 이거죠. 여러분 등록이 한번 취소가 되면 몇 년 동안 중개업을 못한다? 3년 동안 못한다고 배우셨죠? 근데 지금 체크했는 게 뭔가 하면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자, 그게 첫 번째 지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사망 찾았습니까? 두 번째 해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등록 기준 미달. 세 번째는 제가 적으라 그랬죠? 뭐라고? 결격사유. 결격사유. 자, 여러분 한번 봐봐요.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자세히 보면 4개. 사망하거나 해산하거나 등록 기준 미달이거나 결격사유 4개니까 오지선당에서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기억합시다. 등록이 취소가 되면 방금 보셨잖아요. 취소가 되면 몇 년 동안 일 못한다? 3년 동안 못하는데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첫 번째 사망. 여러분 중개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사망했죠? 숨을 안 쉬니까. 그럼 사망하면 더 이상 영업 못하겠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럼 영업 못하니까 취소가 되겠지. 그 자는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자 보고 네 3년 뒤에 다시 와라. 그럴 말이 언제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사망은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뭐 해산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등록 기준 미달인데 등록 기준이 뭐죠? 오늘 했잖아요. 등록을 신청할 때는 자격이 있을 것, 실무교육 받을 것, 사무소를 갖출 것, 이게 기준이잖아요.
자, 이 기준이 맞아서 등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있었겠지. 그러다가 한 달쯤 있다가 보니까 사무소가 불법 건축물로 판단됐어요. 그러면 등록 기준에서 미달됐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취소해야지. 등록해줬던 거를. 그렇게 해서 취소가 된 자는 3년을 적용 안 한다고. 왜 적용 안 하냐면 기준만 채우면 일하게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등록 기준 미달되면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수업을 하는데, 자, 결격 사유로 원인이 되면 취소된다 그랬잖아요. 결격 사유로 취소된 자는 3년을 적용 안 하고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돼. 결격 사유가. 자, 다시 물어봅니다. 파산자는 결격 사유 맞죠? 자, 이 파산자가 결격 사유니까 등록이 취소됐겠지. 그럼 원래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5년 만에 복권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3년만 지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복권이 되어야 됩니까? 복권이 되어야 돼.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돼. 그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제가 결격 사유는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몇 년이 적용됩니까? 하니까 5년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었어요. 레이저 팍 쐈어요. 제가 원래 시험 되겠나 이러거죠. 5년이 아니고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돼. 그래서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미성년자는 등록을 해주지도 않지만 만약에 등록을 해줬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적발되면 취소되겠죠. 그러면 취소가 되면 그 사람은 취소된 3년이 지나면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19세가 넘어야 될까요? 그래,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돼.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니까. 그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로 4개 쳤기 때문에 문제 4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묻습니다. 결격 사유는 모두 12가지가 있는데 등록이 한 번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영업 못한다? 3년 동안 못한다. 근데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게 몇 개? 4개가 있다. 첫째 뭐? 사망. 두 번째 해산. 이거 3년 적용하는 거 이야기했죠? 죽은 자 보고 니 3년 있다가 오라 그럴 이유가 없잖아 지금. 그죠? 등록 기준 미달. 자, 등록 기준 미달은 왜 3년을 적용 안 한다? 등록 기준만 채우면 일하게 해주겠다. 그죠? 마지막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격 사유로 취소되더라도 3년을 적용 안 해요. 그러면 몇 년을 적용할까요?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돼. 됐죠? 아주 심학습입니다.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또 하나 둘 붙으면 또 괜찮은데 이게 잘 나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잖아. 그 객관식 문제 네 개가 좋다니까요. 그죠? 교재 짚어드렸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03페이지 밑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 103페이지 밑에다가 또 하나 체크해 볼 것. 지금 등록이 결격 사유는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공부를 해보면 취소 안 되는 게 5가지가 나와요. 자, 취소 안 되는 거. 첫째,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죠. 등록이 취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등록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격 사유라도 취소되지 않는다.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을 하다가 갑자기 하늘 보고 웃거나 하면 당연히 취소되는 게 상식이겠죠. 근데 여기 오면 자격이 정지된 자 결격 사유 맞죠? 자격이 정지된 자 기간 동안 결격 사유잖아. 그죠? 등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정지가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 취소 안 시킨다고. 그죠? 그 다음 9번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결격 사유죠. 그럼 등록이 취소돼 가지고 이제 결격 사유가 됐잖아. 또 취소할 게 없잖아 지금. 그래서 결격 사유라도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10번 업무 정지 중인 자도 결격 사유라고 공부하셨죠. 근데 등록을 취소 안 시켜요. 왜 안 시켜요? 정지가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법인도 업무 정지. 정지 기간만 지나면 할 수 있는데 굳이 취소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크게 대답합니다. 결격 사유 모두 몇 가지? 12가지. 법조문대로 했어요. 결격 사유 모두 몇 가지? 12가지. 취소 안 되는 거 별표 몇 개? 별표 몇 개? 이게 이제 못 따라오네. 미성년자. 그죠? 그 다음, 자격정지, 등록취소, 어머니 모두 몇 개? 5개, 5개. 자, 지금 산수 문제 냅니다. 결격 사유 모두 몇 개? 12개. 취소 안 되는 거 몇 개? 5개. 그럼 취소되는 거는 몇 개? 그래,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숫자를 시험에서 내겠나마는. 자, 그럼 요게 이해가 되어 있는 분은 이런 문제를 다 대비하죠. 모든 결격 사유는 절대적 취소된다. OX. XX. 안 되는 게 5개 있잖아, 지금.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고급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지금 1, 2월 수업도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고급스럽게 던져놓고 오늘만 할 것도 아니고 계속 2달 단위로 좀 짚을 거예요. 한 번만 더 하고 쉽시다. 결격 사유 모두 몇 개? 12개. 취소 안 되는 거 몇 개? 5개 별표해놨어요. 이 오지선당에서 중요하다고 5개 지금 하나 딱 빼고 문제 만든다니까요. 그죠? 왜 취소 안 되는지도 다 설명했습니다. 자, 취소 안 되는 거 몇 개? 5개. 그러면 취소되는 거는 몇 개? 취소되는 건 7개겠지. 그러면 결격 사유로 취소가 됐더라도 몇 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3년을 적용하잖아요. 몇 년을 적용할까요?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돼. 이거는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까지 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는 짚으시는데 이렇게 고급스럽게까지 갔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익혀야 될 것은 제목하고 벗어나는 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제목하고 벗어나는 걸 기억해야 그 다음에 이제 고급스럽게 따라온다고 일단 수업은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결격 사유까지 정리를 했다면 이제 결격 사유도 알았으니까 드디어 중개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중개사무소를 만들어야 돼요. 교재 108페이지 사무소 설치하고 출발을 합니다. 10분 쉬었다 갑시다.